소현세자는 아버지가 조선 제16대 국왕인조의 큰아들이고 동생은 제17대 효종이다. 조선 제15대 광해군은 임진왜란 이후 악화된 사회기관과 경제를 수습하였고 명나라가 이미 쇠퇴하고 있다는 국제정세를 간파하여 금나라와도 국교를 맺어 두 나라와 동시에 맺은 중립정책으로 외교관계도 안정되어 있을 무렵인 1623년 이종과 이귀 등 서인 세력이 영창대군을 죽이고 인조 대비를 서궁으로 유폐하였다는 폐모 살제 사건을 명분으로 내세워 광해를 폐륜왕으로 부각시켜 폐위한 후 이종을 인조대왕으로 옹립한 정변이 오늘날 인조반정이라 부른다. 정통성이 약한 인조는 본인의 반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명나라와 친하고 금나라를 배척하는 친명배금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광해군의 신료들을 서인 세력이 무자비하게 숙청하였다. 1636년 후금에 누르하치가 죽고 뒤를 이은 홍타이지가 부고를 알리려고 조선에 사신을 보냈으나 접견조차 거부하였다. 이에 홍타이지가 국호를 청나라로 고치고 청태종으로 즉위하는 자리에 조선의 사신도 초청되었고 각국의 대표들은 경하의 예를 올리는데 조선의 사신인 나덕헌과 이곽은 뻣뻣하게 서서 배려하지 않는 등 배신적 행위를 확인한 청태종은 조선을 확실히 굴복시킬 결심을 하여 용골대에 명령하여 조선을 쑥대밭을 만들게 하니 이 전쟁이 병자호란이며 1637년 1월 15일 인조를 비롯한 소현세자와 신하들은 수구문으로 빠져나와 밤늦게 남한산성에 도착하였다. 인조는 1623년 광해군을 폐위한 누반정으로 왕이 되고 1624년 이괄의 난으로 조선 역대 왕으로는 최초로 내란 때문에 공주로 피신하였고 1627년 정묘호란으로 강화로 파천하게 되었다. 1636년 병자호란으로 남한산성에 피신하고 삼전도 굴욕으로 온 백성을 도탄에 빠지게 하였다.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신하여 47일간 항전하였으나 중과부적으로 참패하여 결국 성문을 열고 나와 항복하여 조선 역사상 유일한 패왕이 되어 삼전도의 굴욕을 당했다. 이때 항복의 조약서에 조선왕의 장남과 차남 그리고 제신들과 그의 아들을 볼모로 청해 보낼 것을 합의하였고 부인 민회빈 강씨와 및 동생 복림대군 내외와 왕실 가족, 시강원, 역관 등 대략 200여 명을 데리고 2월 8일에 서울을 출발하여 청나라의 수도였던 성경, 즉 지금의 선양의 사월에야 도착하였고 그 다음 달에 심양관에 입주하였다. 청나라는 심양관을 작은 조정으로 생각하며 화약한 내용들을 차질 없이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세자는 조선 승정원의 장계를 보내어 국왕의 지위를 받는 대사관 역할을 하게 되었다. 1644년 명나라는 청나라의 군대와 산해관에서 맞붙어 싸울 때 명내부에서는 이자성의 농민반란군이 북경을 함락시켰고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 순치제가 자살하면서 명나라 장수들이 투항하였고 후금의 홍타이지 굿제 아들인 순치제가 북경으로 수도를 옮길 때 소현세자는 북경에 들어가 70여일을 머물게 되었고 이때 독일인 신부 아담샤를 만나고 친교를 가지면서 서양 학술과 종교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또 서양인이 주관하고 있던 천문대를 찾아가 지구가 둥글고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고 태양계가 천체의 주기적 운행을 시간 단위로 구분하여 정하는 역법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내용들은 심양일기에 적혀 있는데 각종 관측기구와 둥글게 만들어진 지구의 등과 천주교 서적 및 천주상을 선물로 받았고 이를 벽에 걸고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고 고백하는 등 서양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되었다. 소현세자는 청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 고위 관료들과 친분을 맺어 나가게 되었고 필요한 자금을 국고로 전액 지원받기에는 조선의 실상이 너무 궁핍하여 부족한 비용을 채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사무역을 자행하였고 이 일은 사업 수완이 좋은 세자빈 강씨가 맡고 외교적인 부분은 세자가 도맡아서 끌려간 조선인 구출에 크게 공헌하였다. 그러나 조선의 사대부와 특히 서인들은 반청친명의 사상이 이어지고 있었고 이러한 소현세자 행위를 볼모의 수준을 넘어 청나라의 사주를 받아 인조를 위협하는 존재로 보게 되었다. 반정으로 왕위를 계승한 인조는 그 권좌에 집착이 강했기에 심양관에 밀정을 보내게 되고 사무용 내용을 밝혀내게 되면서 이러한 행위는 세자가 청과 결탁하여 인조를 대신하여 왕위에 오르기 위한 공작금 마련으로 단정을 하고 후계자로는 부적격하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그 무렵 명나라가 망하고 인질의 명분이 사라지면서 청나라에서 풀려나 볼모 생활 9년째 되던 해에 소현세자가 귀국을 하려고 할 때
청나라의 실세이고 병자호란을 승리로 이끈 용골대가 대리 볼모를 요구해와 막내 동생 임평대군과 자신의 아들 석철의 신변을 맡기기로 하고 청태종을 만나게 되었다. 이때 접견할 복장은 붉은색 비단 옷에 발톱이 5개인 흉배 오조룡보와 홍룡포를 권하였으나 세자의 신분으로는 발톱이 4개 달린 옥대를 매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왕의 복장을 권유한 것은 용골대의 치밀한 계략이 숨어 있었다. 결국 입지 않고 청태종과 독대하여 귀국 허락을 받아 인조 18년인 1640년 3월 서울에 돌아오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이 본국에 알려지게 되었고 이권유가 인조에게는 조선의 왕이 두 사람을 뜻으로 받아들여 세자를 친청적인 인물로 보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는데 본국으로 오게 되는 세자를 맞이하는 인파가 벽제에서 걸문까지 백성들이 가득 메워 울면서 좋아하였지만 심기가 불편한 인조는 환대는커녕 세자에 대한 군신의 진화조차 못하게 하였고 세자 일행이 가져온 문물과 서적이 인조의 노여움을 더욱 가중시켰다. 한편 궁중에는 후궁중 소용조 씨가 인조의 총애를 독차지하고 총관 후궁이 되어 심양의 볼모로 잡혀있는 세자와 세자빈을 온갖 추측을 동원하여 헐뜯고 이간질하는 등 그녀는 성품이 은큼하고 간사스러워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면 왕에게 고자질을 밤낮으로 하였다고 실록은 기록하고 있다. 실록에는 그 인조 씨는 조기의 딸이다. 본관은 순창이고 일렬나무 형부인 정백창이 진납한 궁중의 시녀로 알려져 있다. 수곤에서 인조 16년 소원으로 2년 후 소용으로 인조 23년 정이품 소위로 4년 후 종일품인 귀인에 올랐다. 성품이 엉큼하고 교사스러워 뜻에 거슬리는 자를 모함하기가 일수이므로 궁중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 중에서도 소현 세자빈 강씨가 가장 미움을 받아 참소와 이간질이 날이 갈수록 더 심하였다. 고국에 돌아와서 뜻하지 않은 부왕과의 갈등으로 그해 4월 23일 병석에 눕게 되고 나흘 만인 26일에 소현세자는 급소하였다. 실록에는 시신은 구혈에서 출혈하고 있었으며 진한 흑색으로 변해 있었다. 고하여 은연중에 독살되었음을 시사하고 그 하수인으로 이영익을 지목하고 있으며 이영익은 조소용의 외과와 관련된 인물로 3개월 전에 특채된 의관이고 그가 진맥한 기록에는 학질로 되어 있지만 현대 의사들은 성인이 말라리아에 걸려 죽어도 이런 증상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진단하고 있다. 소현세자가 급소한 2달 후 그의 동생 복림대군이 서울로 돌아오자 인조는 서둘러 세자에 책봉하는데 이는 세자가 죽으면 세손인 이석철에게 왕위를 계승하는 법을 인조는 무시했으며 이때까지 세자 자리에 있었던 그 가족들은 불행이 닥침을 예감하게 되었다. 조씨와 강빈 2사람의 악연은 이어져 소현세자 빈이 인조가 먹을 전복 구이에 독을 넣었다고 조씨가 말해 무고를 받아 사사되고 그리고 강빈을 모함하려 한 인조의 수순이었고 끝내 밝혀내지 못한 한 달 뒤 김유, 이경석, 최명길, 김육, 김자점을 불러 인조가 말하기를 조 귀인에게 들어보니 강빈이 평소 무례한 여자인데 무슨 짓인들 못하겠나? 라고 처벌할 것을 명하나 최명길 등은 죄가 드러나지 않은 강빈을 용서하는 게 옳다고 했으나 오직 한 사람 김자점이 손을 들어줘 인조는 귀양 중인 강빈의 형제인 강문성, 강문명 형제는 국문을 당하여 곤장을 맞다 죽었다. 1646년 3월 15일 강빈은 왕을 독살하려 했다는 누명을 쓰고 사약을 받았다. 이어 강빈의 노모와 남은 형제도 처형 혹은 장살되고 소현세자의 세 아들 중 2아들 또한 제주도 유배 중 풍토병으로 현지에서 죽었고 삼남 석견은 효종 9년에 유배에서 풀려나 22세까지 살았다. 김자점은 인조와 조소용의 사이에서 태어난 효명옹주와 자신의 손자인 김세룡과 부부 사이기에 강빈이 영모에 가담했다는 주장까지 한 것이다. 훗날 인조가 죽은 후에 효종의 북번론을 청나라에 누설하여 사사하고 이간질을 일삼던 조귀인도 김자점과의 영모까지 드러나 효종이 사약을 내려 자진케 하였다. 인조는 결국 청나라와 군신관계를 맺고 그 폐해는 너무나 비참하였고 대략 50만에 해당하는 조선인이 노예로 끌려갔으며 이후 인조는 창경국 양화당에서 은둔 생활의 연속이었고 1649년 5월 8일 창덕궁 대조전에서 55세로 생을 마감했다. 이때 생긴 연관어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애기능
소현세자 빈감씨가 본관이 지금의 금천구인데 친정집에서는 어린 나이에 시집간 강빈을 애기씨라 불렀고 모함을 받은 그녀의 죽음과 거적에 싸서 선산에 묻어준 게 안타까워 이 무덤을 애기능이라 불렀다는 것이다. 환양년, 청나라에서 모진 고생을 하고 고향에 돌아온 여자를 환양녀로 불렀으나 청군의 추행을 당했다고 알려지면서 환양년이라고 불러지게 되었다. 호로자식, 청에서 돌아온 여인 중에 자식을 데려온 경우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낳은 자식을 호로자식이라 불렀다. 호떡은 청나라 사람들이 뜨겁게 익혀 먹던 화소 또는 고병을 오랑캐가 먹는 떡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유녀석, 소현세자가 볼모에서 해제되어 청에서 돌아올 때 원하는 선물을 물었는데 황제의 벼루인 용연을 원했고 돌아와 인조에게 올리자 크게 놓아요 뭐? 용연석, 하면서 세자에게 던졌다 하며 이 말이 유녀석이라 전해진다.